어느 날 오후. 오, 장모님, 이게 뭐예요? 뼈의 짱국. 사장님이 시장에서 뼈를 싸게 판다고 사갖고 가길래 식당에서 내가 끓였지. 직원들이 실컷 먹어도 많이 남아서 니들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포장해왔다. 엄마가 끓여준 거 너무 맛있지. 야, 저녁 먹었는데 냄새 맡으니까 먹고 싶네. 시간도 많이 안 늦었는데 먹어. 안 돼. 이 시간에 먹으면 살찐단 말이야. 넌 너짜도 돼 이거 사. 살이 어딨다고 맨날 다이어트 타령이뇨. 이것저것 감춰서 그렇지 콘살이 얼마나 많다고? 참고 내일 맛있게 먹을래. 그래요 그럼. 어머님, 오늘 가게에서 일하시기 많이 힘드셨죠? 요즘 날도 추워서 더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항상 하던 일이니까 괜찮은데 오늘은 손님이 꽤 많아서 좀 바빴지. 그래도 식당이 팔이 날리며 안 바쁜 것보다 낫긴 하지만 계속 주방에 서서 일하시고 그러시면 많이 피곤하시지 않아요? 쉬는 시간은 있으시고요?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식사 시간 제외하곤 잠깐 앉아서 숨 돌리는 정도지 뭐. 다른 직원들도 바쁘게 일하니까 나만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도 그렇잖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 엄마 허리 아프잖아. 허리는 뭐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는 거지. 괜찮아. 아직은 그래도 펄펄해. 어, 근데 장모님,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지금 일하시는 곳 사장님도 좋고 꽤 오래 일하시는 곳이란 건 알지만 거기가 전통 한정식 집이라 반찬이며 메인 요리며 주방에서 요리해야 될 것들도 많고 세팅은 또 따로 해야 되니까 노동 강도도 세고 점점 힘에 부치시는 게 보여요. 그렇다고 평생 식당에서 일하던 내가 몸 좀 뚝딱거린다고 쉴 수야 있겠니? 난 내 여건이 되는 한 일은 하고 싶다. 알죠. 장모님 집에서도 절대 쉬는 스타일 아니신 거. 제 말은 지금 계속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쌤이 직접 가게 하나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게를 직접? 내가? 우리 카페 바로 옆에 작은 가게 자리가 나왔어. 원래도 식당이었는데 가게 주인분이 내놓을 예정이라고 나한테 혹시 여기 들어올 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거 보면서 엄마 생각난 거야. 식당이 엄청 큰 것도 아니라 엄마가 주방에 있으면 직원 한 명 쓰든 아님 뭐 내가 잠깐 상주에 있어도 되니까. 아이고, 내 식당 차리면 지금 있는 가게보다 더 일이 많을 텐데. 그렇긴 한데요, 장모님. 지금은 한정식 집에서 정해진 메뉴로만 일하시잖아요. 게다가 워낙 여러 요리를 취급하시니까 돈도 많이 가는 일 하고 계신데 만약 장모님이 직접 가게를 하시면 하고 싶은 요리만 하실 수 있어요. 메뉴 선정만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단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숙이랑 저랑 바로 옆 카페에 있으니까 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쪽도 유동인구도 꽤 있는 거에 비해 월세가 괜찮아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맞아. 그리고 엄마 예전에 식당 하려고 준비도 했었잖아. 바로 우리 카페 옆인데다 건물 주인분도 꽤나 상식적이신 분이라 엄마가 이참에 도전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솔직히 엄마 요리 솜씨야 말해야 입 아픈 정도니까. 차라리 계속 식당에서 일할 거라면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긴 하지. 식당 하는 게 내 오랜 꿈이긴 했는데 영숙이도 말했듯이 저도 장모님 요리 실력을 알잖아요. 장모님은 한정식집 주방 실장님으로만 계실 분이 아니세요. 혹여나 보증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장모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우 내가 니네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보증금은 무슨. 됐다. 왜 해주신 게 없어요? 이쁜 영숙이 낳아주셨잖아요. 하여튼 참. 아유 우리 손서방 말도 이쁘게 해요. 하긴 예전부터 친구들도 그렇고 영숙 아빠도 내 손맛이 아주 먹여준다고 칭찬을 했었지. 그래도 막상 식당을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되면서 좀 떨리네. 장모님은 식당을 열면 어떤 메뉴를 주력으로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던 얘기긴 한데. 뭔데? 영숙이 너 어릴 적에 기억나니? 외할머니가 예전에 포차에서 새빙이 칼국수 팔았었다고? 너도 곧장 잘 먹었는데. 새빙이? 그게 뭐지? 근데 칼국수는 기억나는 것 같아. 그 국물 진짜 최고였지. 깔끔하고 담백한 칼국수. 지금 생각해도 군침 도는데? 대뱅이는 민물새우야. 아직 기억하는구나?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니까 드문드문은 나지. 근데 엄마, 그거 끓일 수 있어? 아, 그럼. 엄마 손맛이 다 할머니한테 배운 걸. 정확히 말하면 칼제비라고 할 수 있지. 간간히 칼국수 반죽을 수제비처럼 떼듯이 만들었으니까. 아유, 우리 집에서 그거 참 많이 만들어 먹었어. 지금이야 새뱅이가 귀하지만 그땐 집 근처에서 바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았거든. 근데 민물새우 칼국수? 그거 정말 특별한데요? 전 생소해서 먹어본 적도 없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칼국수집이 많으니까. 잘하는 식당도 많지 않아. 엄마가 그 식당 하셨을 때도 찾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거든. 그죠? 요즘은 달고 자극적인 맛만 취급하려 들지 그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느낌의 식당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요즘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 이런 들어본 적도 없는 요리를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 있을 거야, 엄마. 오히려 그런 맛에 질려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추억의 맛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특히 우리 카페 동네는 오가는 등산객들도 많으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의 확실한 취향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맞아요. 그래. 그럼 민물새우 칼국수 염두에 두고 한번 요리해 봐야겠다. 그래, 엄마. 차차 연구해 나가면서 해보자고. 장모님, 파이팅입니다. 그래. 아유, 너희들 덕에 용기가 난다. 이렇게 식당 하자고 제의해줘서 고마워. 몇 개월 후. 이야, 여기가 이제는 내 식당이라니 꿈만 같네, 응? 이제 시작이야. 그나저나, 메뉴 개발은 잘 돼가고 있어? 칼국수만 판다고 했었지? 다른 메뉴 없이 칼국수만으로도 괜찮을까? 아, 그럼. 원래 단일 메뉴만 파는 데가 그 주인장이 자신감이 드러나는 법이거든. 어차피 칼국수지만 냄비에 끓여 먹는 건 찌개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밑반찬 같은 거 몇 가지 만들어서 공깃밥이랑 같이 먹으면 백반 느낌도 날 것 같아. 자, 이제부터 네 차례다. 이 레시피 제대로 배워야지. 또? 그럼. 내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엄마는 나중에 이 식당 잘 키워서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때 직원들을 쓰든 네가 직접 요리하든 네 방식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아, 갑자기 그런 말 들으니까 부담이 느껴지는데. 할머니 요리를 배운다는 것도 새롭고. 그럼 그 정도 부담은 당연히 가져야지. 알았어.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채소 육수부터 시작하자. 이게 칼국수의 핵심이야. 야채들은 뭐 넣는지 적어놨고. 그럼 새우를 얼마나 넣어야 돼? 이 정도는 넉넉히 넣어야 새우 특유의 진한 맛이 나지. 그 대신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니까 시간 조절이 필요해. 이물새우는 비교적 담백해서 그리 어렵지 않아. 참 신기하다. 엄만 할머니한테 배운 걸 그대로 알려주고 난 엄마한테 배우는 게 뭔가 전통을 이어받는 느낌이야. 맞아. 이 레시피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 같은 거야. 엄마, 지금 무슨 생각해? 표정이 너무 심각한데? 이 음식을 만들 때부터 줄곧 생각나던 사람이 있거든. 어? 내가 그간 말해준 적이 없어서 넌 모를 거다. 사실 엄마한테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다? 뭐? 엄마가 쌍둥이라고? 그럼 나한테 이모가 있었다는 거야? 맞아. 근데 어릴 때 잃어버렸어. 내 나이가 3살쯤 됐을 때일 거야. 잃어버렸다고? 외할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 탄광에 일하셔서 외할머니가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애들 데리고 시장에 갔을 때 일이야. 과거 회상 55년 전. 오늘 시장에 특별 초청 가수가 온다더니만 평소보다 사람이 몇 배는 많네. 아휴, 애들을 그렇다고 집에 두고 올 수도 없고 들어가야 되나? 이거 시장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야? 엄마, 우리 오늘 칼국수 먹는 거 맞죠? 새우랑 다른 해산물도 많이 넣고요. 그게 성수야.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기도 못하고 정신없어도 한번 가보자. 얘들아,
대신에 엄마 손 꽉 잡고 따라와. 절대 손 놓으면 안 돼. 알았어요, 엄마. 내가 미호기 손 꼭 잡고 있을게요. 그래, 오빠답게 네가 미호기 잘 챙기고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돼. 알겠지? 네. 엄마, 우리 이따가 눈깔 사탕 사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먼저 산 후에 한번 가게 가보자. 미자야, 엄마 새우 사는 동안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엄마 옆에 딱 붙어 있기야. 아, 여기요. 오늘은 민물새우 가격이 어떻게 된대요? 팽이 멋지다. 회전도 빠르고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비교가 안 되네. 저거 좀만 보고 올까? 아니야.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미호가 오빠 손 꽉 잡아. 아유, 우리 장날마다 매일 사러 오는데 너무 빡빡하시다. 아, 그러지 말고 좀 더 깎아줘요. 애들 줄줄이 데리고 와서 얼른 가봐야 돼. 너희들 가만히 있어야 돼. 금방 끝나니까. 오빠? 김미자, 엄마 손 놓으면 어떡해. 분명히 놓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뭐? 어머, 잠깐 계산한다고 지갑 꺼낸다고 손 놓은 사이에 애들이 어디 간 거야? 미호기 어디 갔지? 아, 성수야, 너 엄마가 뭘 했어?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으랬지? 오빠가 돼서 이게 뭐야? 엉덩이 대. 뭘 잘했다고 울어? 어? 엄마, 미호기가 내가 팽이 구경한다고 안는판 사이에 그만 죄송해요. 뭐라고? 미역이 놓쳤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팽이를 본다고. 아, 김성수 정신 차려. 아, 네 동생 어디 갔냐고. 미호가? 김미호? 어딘? 지금 가수 공연 이제 막 시작한다고 시끄러워서 소리도 다 묻혀버리고. 미호가! 미호가! 미호가 어떡해, 우리 미호기. 어떻게든 애들 챙겼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김미호! 어딨어? 다시 현재. 네 외할머니, 그날부터 평생을 미호기를 찾아다녔다. 명절에 신고도 하고 온 동네 뒤지면서. 심지어 미호기와 비슷한 차기를 한 여자애를 봤다는 건 먼 지방까지도 찾아다녔지. 하지만 결국 못 찾았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식을 길거리에 잃어버렸단 이유로 외할아버지랑 증조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모진 구박을 당하고 외삼촌은 외삼촌대로 죄책감 느끼고 그렇다고 서로를 감싸주지도 못하고 때부터 했던 것 같아. 외삼촌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한 게.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 칼국수를 포차에서 판 게 맞아. 나도 그랬지만 미호기가 이 칼국수를 참 좋아했대. 그래서 외할머니는 미호기가 어딘가서 이 맛을 기억하고 돌아오길 바랬던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바람이란 거 알면서도 혹시 모를 기대에 기대어 본 거지. 지금도 미호기 뭐 소식은 모르는 거야? 그렇지. 벌써 55년도 지난 일인걸. 그때는 CCTV가 지금처럼 있는 것도 행정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잃어버린 이상은 거의 애를 찾지 못한다고 봤어야 됐어. 미호기도 어렸으니 가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가족들이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도 그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진 않아. 시간만 흘러간 거지. 아휴, 어디선가 잘 살아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엄마, 있잖아. 얘기 듣고 나니까 나도 이 음식을 꼭 배우고 싶어졌어. 외할머니의 마음, 그리고 엄마의 마음까지 담아서. 그리고 말이야. 잃어버린 이모가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이지만 이 일은 그 누구의 책임을 지기엔 힘들지 않을까? 그 누구도 일부러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닌 건데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서 잘 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식당 다시 열면 우연히 또 칼국수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래, 네 말이 맞다, 영수가.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엄마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2년 후. 엄마,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나 아직 엄마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아직 엄마 보낼 준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멋대로 가버리면 난 어떻게 살라고, 엄마. 당신 방에 들어가서 좀 쉬는 게 어때? 내가 여기 챙길게. 아니야, 방에서 쉰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엄마 옆에 있을래. 야, 미자야. 아이고, 아이고,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내 하나뿐인 동생 미자가 세상에 뻔뻔하기도 하지. 저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본인 엄마 노후자금까지 훔치고 달아나서 다 도박빚으로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미자한테까지 손 뻗쳐놓고. 어우, 미자가 남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게 누구 때문인데. 명수가 아빠 사별하고 나서 식당 하려고 하는 미자 돈까지 몰래 들고 도망간 놈이잖아. 어떻게 소식을 알고 왔는지 나 기가 막혀선. 외숙부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술 드셨습니까? 아이, 전서방. 내가 내 동생 장례식에 오겠다는데 누가 뭐래나? 내 슬퍼서 술 좀 마셨어. 그럼 조용히 조문만 하고 가주세요. 오늘은 장모님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보는 눈이 많습니다. 아유, 전서방. 나한테 딱딱하게 그렇게 구는 거 아니야. 나 엄청 서운하다고. 나도 미자한테 못다한 할 말이 있는데 왜 말리는 거야? 외삼촌? 외삼촌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영수가 오랜만이다. 나도 가족이잖아. 네 엄마 오빠고. 그런 내가 장례식장에 온 게 이상한 일이냐? 네 남편이 나를 말리는데 이게 맞는 거냐? 가족? 외삼촌이 무슨 가족이에요? 할머니 아프셔서 수술 받을 비용마저도 도박에 쓴다고 가져가서 결국에 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들었으면서 그래놓고서 우리 엄마 그때까지 돈 뜯어가서 엄마랑 의절한 사람이 이제 와서 지금 영숙이도 큰 충격받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발 들어가 주세요. 돌아가긴 내가 어딜 돌아가. 나도 유족으로서 장례식에 참석할 거다. 내 동생 장례식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휴, 그리고 말이야. 미자가 나한테 빌려준 돈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미자 죽었으니까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지? 뭐라고요? 지금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야,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사정이 좀 어렵잖아. 그래도 미자랑 나 남매였잖니. 돈 문제는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외숙부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를 넘으셨죠. 지금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황망하긴커녕 돈 얘기를 꺼낸다고요? 어허, 고참.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조카 사위란 사람이 왜 이렇게 까칠해? 왜? 네 장모가 받을 돈이라고 탐나나 보지? 참. 어차피 미자 자식은 하나라 재산도 오롯이 다 가져갈 텐데 욕심이 너무 크네. 삼촌 제발요. 엄마가 외삼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오빠라는 의리가 있으니까 돈 안 부는 셈 치고 평생 안 보려고 했던 건데 외삼촌은 어쩜. 외숙부님,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여기서 더 문제 일으키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경찰 좋아하시네. 하여튼 누구 사위 아니랄까봐 경찰 참 좋아해. 내가 무서워서 나가는 것 같아? 더러워서 가는 거야, 조카라는 것들이 왜 삼촌을 이렇게 무시를 하네? 여보, 괜찮아? 엄마가 너무 불쌍해. 남은 형제가 저런 삼촌 같은 사람이라니. 엄마가 나한테 다 상세하게 말 못한 것도 많았을 텐데 그건 엄마가 혼자 다 상대했다는 거잖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1개월 후. 당신 아침이라도 좀 먹지 그래. 계속 굶으면 속 버려.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미음이라도 먹자. 괜찮아. 입맛 없어. 당신 먹어.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은 게 아니잖아. 지금 당신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 양,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식당도, 카페 일도, 집안일도, 밥을 먹는 거 그 어느 것도 엄마가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의미로 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있잖아.
장모님이 당신한테 큰 의미란 거 알아. 하지만 남편인 나도 있어. 날 봐서라도 조금은 힘내주면 안 되는 거야? 여보한텐 미안하게 생각해. 엄마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난 게 나한테 너무 힘든 기억인 것 같아. 나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겠어. 네, 미안해. 당신 혼자서 다 짊어질 필요 없어. 내가 옆에 있잖아. 밥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식당도 천천히 생각하면 돼. 근데 엄마가 없는데 이 식당을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럼 왜 장모님이 너한테 요리를 알려주신 걸까? 그건... 에휴, 너 그 사람이야? 이건 처음 보는 번호긴 한데. 여보세요? 야, 이제야 다른 번호로 거니까 봤네. 아, 요즘 어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외삼촌 연락 집기 있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겠냐? 미자 재산은 제대로 상속은 냈어. 할 거 없잖아요. 너도 아무리 힘들어도 탈 건 털어야지. 이참에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예전에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뭐 하나 물려줄 거라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 받은 건 없단 말이지. 이자가 그거 올라당 다 챙긴 거 아니겠어? 이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요. 엄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받은 재산 없이 늘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줄 재산도 다 등골까지 뽑아서 가져간 건 외삼촌 아닌가요? 뭘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웃기시네. 분명히 노인네랑 미자가 뭐 숨긴 게 분명해. 아, 그러고 보니 미자 식당도 잘했잖아. 그거 노인네가 미자한테 남긴 돈으로 식당 차린 거 아니야? 그건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자꾸 할머니 재산 운운하면서 엄마 재산에 이러쿵저러쿵 말없는 거 불쾌해요. 그 돈 가져가서 또 도박하는 데 쓰려는 거죠? 아, 아이고, 조카님. 그게 그리 불쾌하셨어요? 내가 뭐 했을지는 우리 조카는 알 필요 없고. 그럼 혹시 모르니까 미자 집이라도 한번 뒤져보지 그래. 어딘가에 숨겨놓은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볼까? 아, 제발 그만하세요. 안 그래도 엄마 돌아가셔서 힘든데 저까지 들쑤시지 말라고요. 여보, 못하러 상대해주고 있어. 그냥 꾸려버려. 그리고 바로 찾아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영수가, 너는 외삼촌이 쉽게 던지는 말에 휘둘리지 마.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거기라도 전화 받으면 바로 끊어버려. 모르는 번호 이제 절대 안 받을 거야. 근데 외삼촌 때문에 엄마가 더 생각나. 그동안 엄마도 이렇게 외삼촌한테 시달렸단 거 아니야. 돈 줄 때까지. 아니, 오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장모님도 결국엔 안보기를 선택했잖아. 영숙이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장모님은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여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어머님을 위해서 조금씩 힘냈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을 순 없잖아. 맞아. 언제까지 나도 이러고만 있을 순 없겠지. 2개월 후. 여보. 여보, 있잖아. 지금 카페에 한번 와줄 수 있어? 지금? 할 수는 있는데 당신 왜 그래? 목소리가 엄청 다급해 보이는데? 아니, 장모님과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 카페에 손님으로 와 있어. 식당에서 수제비를 먹고 싶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와봐야 될 거겠네. 뭐라고?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니 그게 말이 돼? 손님이라고? 아, 그렇다니까. 나 순간 장모님이 살아 돌아온 줄 알고 별 헛소리 다 했지 뭐야. 아,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 장모님 목소리는 아닌데. 얼굴은 정말 쌍둥이같이 똑같아.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을 정도야. 아, 난 도플갱어가 있다니까. 쌍둥이? 그럼 설마... 잠시만, 그 손님 가시려고 하면 시간 좀 벌어줄 수 있어? 부탁할게. 아, 나 바로 갈게. 알았어. 잠시 후. 여보, 왔어? 손님은?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요. 저기,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사장님이세요?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오늘 식당 문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식당에서 민물새우 칼국수를 꼭 먹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먹을 수 없나요? 아니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능하긴 한데, 혼자 오신 건가요? 둘이요. 여기 차에 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원래 카페에선 칼국수 취시가 안 되지만 지금 식당 문 닫혀 있으니까 이곳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정말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먹을 수만 있다면요. 드디어 그 칼국수를 먹다니. 이 집 칼국수 먹기를 엄청 오랫동안 고대했거든요. 바다에 올 때마다 문이 닫혀 있길래 영업을 안 하시는지 궁금했었어서 오늘은 카페에 가서 물어본 거였어요. 서울에서 사신다면서 여러 번 이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칼국수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네, 맞아요. 저도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제가 찾고 있는 맛이 있거든요. 맛이요? 네. 정말 엄마랑 똑 닮았잖아. 게다가 칼국수 먹으러 여러 번 온 데다가 또 있는 맛이 있다니? 일단은 엄마가 알려준 대로 똑같이 구현해서 내로된 칼국수를 만들어보자. 칼국수 드셔보게 한 뒤에 무슨 사연인지 물어봐도 늦지 않으니까. 잠시 후. 두 분은 부부이신가요? 카페와 식당을 동시에 운영하시나 봐요. 원래는 장모님께서 운영하셨지만 얼마 전 돌아가셔서 와이프가 물려받아 운영할 계획이에요. 장모님이 한 요리 그대로 배워서 제 와이프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 일종의 가업을 물려받는 거군요. 좋네요. 주문하신 민물새우 칼국수 나왔습니다. 사실 원래는 밑반찬이 여러 종류 나갔는데 제가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못해서요. 반찬을 새로 만들지 못해서 저희가 직원 식사로 준비한 김치와 반찬을 담았어요. 입에 닿거나 재활용한 건 아니니까 위생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영업날도 아닌데 제 부탁에 선뜻 칼국수를 끓여주셔서 감사해요. 비주얼이 정말 너무 맛있어 보여요.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여보, 어떤 것 같아? 어님이 말씀하시던 잃어버린 쌍둥이 누군 맞는 것 같아? 느낌으론 그렇게 보이는데. 어머,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지? 이 칼국수 제가 찾고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말이 선뜻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같은 꿈을 여러 번 계속 꿨었거든요. 누군가가 민물새우 칼국수를 끓여주는 꿈이거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시장 같은 데 간다든지. 얼굴은 흐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음식의 비주얼이 정말 딱 이 칼국수 같았어요. 보통 민물새우 칼국수는 새빨간 게 많은데 꿈에 나온 건 여기 것처럼 빨갛지 않았거든요. 꿈에서 맛은 느껴지지 않았는데 왠지 제가 뭔가 잊어버리면 안 될 걸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민물새우 칼국수 파는 집이란 집은 다 다닌 것 같아요. 일단 가까운 서울, 경기부터 안 가본 곳이 없었죠. 사실 민물새우 칼국수를 파는 곳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찾기가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없는 거예요. 꿈속에 칼국수를 파는 것도 그리고 먹어도 맛있긴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건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입이 밀어내는 느낌? 그렇게 민물새우 칼국수 집을 수소문하다가 정말 맛있다는 극찬 후기가 쏟아지길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칼국수를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맛을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고 이 칼국수 예전에도 먹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혹시 이 사진 보시겠어요? 네? 이건 저잖아요. 자세히 봐주세요. 아니네. 나 이런 곳에서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잠시만,
왜 이런 사진을 갖고 있는 거죠? 당신들 누구예요? 돈을 노린 거예요? 당황하셨을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 얘기도 들어주시죠. 저희도 지금 망설이다가 하시는 얘기 보고 말씀드리려는 거니까요. 잠시 후,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님의 쌍둥이 동생이 저 같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저도 사람들이 정말 쉽게 믿긴 힘든 얘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더하네요. 근데 사진을 보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제가 찾고 있는 동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꿈에서인지 제 남은 기억에서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방금 얘기해 주셨던 장면이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다 키가 더 큰 남자 같은데 그 사람이 뭔가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장난감 같은 거였는데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팽이 아니었나요? 나무로 된. 맞아요. 팽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마 맞다면 손님을 잡으셨던 게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일 가능성이 커요. 팽이를 보려고 한눈 팔려서 동생의 손을 놓쳤다고 했거든요. 그럼 말아기가 딱딱 맞는 것 같네요. 네? 어떤... 입양해주신 양부모님께 들은 얘기론 길거리에 떠도는 걸 발견했다고 했었거든요. 제 양어머니는 임신을 못하는 몸이지만 양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기르며 살기 원했고 그래서 여러 보육원에 다니며 입양할 아이를 찾고 계셨었죠. 그러던 중 길을 잃고 오는 저를 발견해서 나는 보육원에 데려다 줬는데 그때 저는 할 줄 아는 말이라곤 엄마 아빠가 전무라 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셨다나 봐요. 결국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집에 입양을 갔어요. 비교적 경제력이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생활을 누렸지만 늘 마음속 깊은 곳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그 당시였을 거예요. 아주 꿈에서 칼국수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요. 우리가 어쩌면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게 진짜 그러면서도 믿기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다만 제 어릴 적 기억이 너무 흐릿해서 내가 누군지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 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일단 정말 저희 엄마를 너무 닮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나도 가끔씩 이상하게 느껴져요.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기억이 나질 않아서 아마도 저도 어릴 때 길을 잃고 나서 어쩌면 그럼 내가 정말 사장님 어머님의 동생이었을까요? 초면에 죄송한 부탁이긴 하지만 그래서 말인데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유전자 검사요? 네, 검사를 받아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모와 조카 관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나도 사실 자꾸 떠오르는 이 느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냥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저도요. 이미 믿고 싶은 마음만 커지는 게. 다만 이 상황에 엄마가 계시지 않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엄마가 계셨으면 어쩌면 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좋아했을 텐데. 몇 주 후, 여기 결과 나왔어요. 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직계가족 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9.9%예요. 저희 가족인 거예요. 정말, 그럼 우리가 사장님이 내 조카라고요? 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이렇게 찾게 되다니. 그러니까 진짜 이모란 거잖아요. 엄마 이 쌍둥이 이모. 이거 정말 대박인데? 나 너무 소름 돋았어. 그니까 한 번만 알아봐도 돼요? 내 가족을 이렇게 찾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이모. 이제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제 이모님이시잖아요. 예, 영수가. 영수가 이모야. 이모. 1개월 후. 역시 이 맛이야. 정말 훌륭해. 이렇게 감칠맛이 돌면서 중독성 있는 칼국수는 어디 가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니까. 그게 외할머니만의 비법이죠. 내 말이야. 내가 사업가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격적으로나 맛으로나 이건 그냥 소소하게 식당 하나 운영하는 수준에서 멈출 맛이 아니야.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프랜차이즈화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프랜차이즈요? 서울엔 맛집도 많지만 이런 그대로 엄마 손맛 칼국수라니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분명히 좋을 거야. 그것도 흔하디 흔한 칼국수가 아닌 민물새우 칼국수. 사실 식당 문 닫으면서 제 식당 문은 언제 여느냐는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었어. 근데 이모, 서울에서 식당을 오픈하려면 월세부터 엄청난 돈도 필요하고 관리도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사실 아직 그 정도의 자본금이 있는 게 아니라서요. 집도 새로 구해야 되고. 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운영 중인 사업체가 이런 식당을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회사거든. 네가 할 일은 이 칼국수의 맛을 고유한 레시피로 정리하고 또 다른 메뉴의 개발을 돕는 거야. 집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그러셔도 돼요. 지금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이모한테 부담이 되고 싶진 않아요. 이러려고 가족 찾은 것도 아니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가족을 떠나서 이 아이템은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하는 말이야. 그냥 가족이라서 돕는 게 아니라 난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조카 사위도 카페 운영하는 거 보니까 사업적인 감각도 있는 것 같고 두 사람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큰 보탬이 돼주고 싶어. 갑자기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겁이 나긴 하는데요. 괜찮아. 어디까지나 제안하는 거고 선택은 네 몫이니까 천천히 생각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난 단지 이 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멋지게 바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야. 고마워요, 이모. 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몇 개월 후. 잘 생각했어, 영수가. 분명 이거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리고 이모 말고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네 사업에 큰 조언을 줄 수 있을 거야. 네, 이모가 투자한 만큼 열심히 해볼게요. 가족이라고 편히 볼 생각도 없이 남들처럼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 마인드 좋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미호가! 누구? 정말 너구나. 이제서야 널 다시 만나다니.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었다니. 오빠? 외삼촌, 저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 나야. 네 친오빠 성수야. 우리 미호기 얼굴이 정말 좋아졌구나. 이러니 못 알아보지. 어쩜 이렇게 컸어, 미호가? 그러게. 미호가, 넌 내가 얼마나 네 생각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넌 모를 거야. 그날 네 손을 놓아버린 내가 내 잘못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 평생을 그 죄책감을 안으며 살아왔어. 우리 가족에게 평생 죄인이었지. 죄인이라. 그렇게 가족한테 죄책감이 있었다면 왜 엄마랑 언니한테 그렇게 했어?
그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오빠가 도박이랑 경마에 빠져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숙이한테 다 들었어. 그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언니한테 돌아왔는지. 그 큰 돈을 몇 년이 되도록 갚을 생각도 없고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다니 가증스러워. 나 이제 정말 달라질 거다. 도박도 절대 안 해. 약속할 수 있어. 오빠가 정말 달라졌다면 영숙이한테 언니 돈부터 갚아. 언니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 더는 돈 갚으란 요구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지 말고. 미호가 딱 그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난 그냥 네가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끼리 힘을 합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온 거야. 내가 사업한다는 얘긴 또 어디서 들은 거야? 정말 여기 온 목적이 너무 투명하네. 내 동생에 대해 오빠가 관심 가지는 건 당연하잖아. 나도 어떻게 네 사업에 좀 끼워주면 안 될까? 나도 사업가로서 힘들었던 내 인생 다시 리셋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 열심히 사는 건 사업 말고도 다들 충분히 좋은 방법이 많아. 미호가 정말 너 영숙이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나한테 이럴 거야. 오랜만에 만난 오빠가 반갑지도 않아. 아유, 나는 네가 이런 반응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빨대 꽂으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빨대라니, 너 정말. 조카는 그렇게 챙기면서 정작 네 형제인 나를 이렇게 개무시한다고? 바로 뜻대로 안 되니 성격 나오는 꼬라지하고는 거지한테 적선하는 건 마음에라도 남지. 나한테 대놓고 돈 뜯어내려는 하이에나한테 줄 돈은 없어.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서 이런다고 돈이 나올 것 같아요? 넌 저리 꺼져. 영수가 정말 왜 이래? 이제 하다 조카한테까지 손을 올려? 그러니까 네 사업에 나 좀 끼워달랬는데 니들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내 힘을 보여주려는 거 아니야? 김 비서, 여기 이 사람 좀 끌어내. 제정신이 아니야. 죄책감 운운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가족들한테 무임승차하려 하더니 정말 최악이야. 끌려가기 전에 좋게 나가시죠. 넌 뭐야? 이거 안 나?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가족 이렇게 내치면 너희도 결국 벌 받을 거라고. 영수가 괜찮니? 멱살 잡힌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더는 너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 거야. 오빠가 너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이 있든 확실히 정리할 거야. 이제 나만 믿어, 영수가. 그 이후 외삼촌은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외삼촌은 생전에 엄마한테 돈을 빌려갔던 것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하더라고요. 굳이 제가 아니어도 외삼촌에게 일을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피해자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모는 외삼촌 문제는 확실히 정리해주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이제 외삼촌과 관련된 문제는 아예 잊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다시 식당을 재오픈했는데요. 사실 엄마 없이 이 일을 이어나가려니 마음이 무겁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이모와 남편이 옆에서 든든히 지켜줘서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엄마도 아마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뿌듯해 하시겠죠? 전 현재 남편과 함께 서울에 정착하여 본점 말고도 서울 1호점에서 새로 외할머니와 할머니 민물새우 칼국수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번창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